오늘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 좋아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에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매 좋고 예쁜 여자가 나이 지긋한 중년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남자 돈 많은가 봐. 저 남자 능력 좋은가 봐 등등 보통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애착 관계가 틀어져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만으로 이런 현상을 일반화시켜 설명할 순 없습니다. 주변을 봐도 남자와 10살 차이가 나거나 띠동갑 차이가 나는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홍상수 감독과 영화배우 김민희는 22살 나이 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9년째 불륜 사랑을 이어가고 있죠. 그럼 여자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왜 좋아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 등의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능숙하고 노련한 스킨십. 나이가 많은 남자는 스킨십 또한 남다르답니다. 그동안 여러 경험치가 축적되어서 여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호감을 느끼고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할 때 등등 모든 스킨십에서 능숙하고 노련합니다. 여자는 중년 남자의 그런 노련한 스킨십을 받으면 자상함, 푸근함, 동배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을 느껴집니다. 정말이 남자에게는 모든 걸 맡기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일상적인 스킨십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그와 잠자리하면 어떨까요? 대부분 여자들은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어 어설픈 어린 남자보다는 능숙하고 노련한 잠자를 mit하는 남자에게 매료됩니다. 여자 경험이 많고 능숙한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지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노련하고 능숙한 남자의 스킨십에 한번 맞들리면 자꾸 생각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순진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능숙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중하고 세련된 외모. 결국 외모인 건가라며 좌절하고 분노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중년의 매력적인 외모는 나이든 남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중한 신사 같은 느낌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해리 하트 역을 맡은 콜린 퍼스와 같은 중하면서도 멋스럽고 노련하면서도 매너 있는 느낌의 중요한 남자를 말합니다. 이런 중요한 매력은 어린 남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죠. 또한 여자들이 이런 중한 매력이 있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 있는 남자의 지속성이나 유지 능력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지긋한데도 잘생기고 멋진 외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단순히 돈만 많고 전혀 외모 관리 안 하고 자기 관리하지 않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여자가 들러붙는다면 그건 정말 그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콜린 퍼스처럼 남자가 중한 매력을 풍기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면 나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고 관리를 잘해 동안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의 경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여자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남자도 자기 관리를 해서 외모를 가꿔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 들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중후한 매력도 없고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어쩌지라고 생각하며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센스 있게 옷을 입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만 해도 멋져 보이니까요. 솔직히 박진영이나 사이가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연만 하면 매진이고 수많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 보면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옷이나 헤어 등 스타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 잘생기진 않았어도 세련되고 스타일만 좋으면 훨씬 더 잘생겨 보이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중년 남자는 후질근하게 입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유명한 사회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변호사 같아요. 데이트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는데 티셔츠에 후질근한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보고는 일용직 노동자 같아요. 딱히 데이트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내 외모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인터넷이나 남성 잡지의 패션 관련진들을 보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어떤 식으로 커버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과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판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년에도 중한 멋쟁이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속이 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워서 남자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요시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단지 껍데기만 보지 않고 속을 봐요. 이 남자가 얼마나 실속 있고 알찬지를 보는 거죠. 실속을 중요시하는 여자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함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가치나 이익을 강조해서 실질적인 유익함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외모보다는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 능력, 배경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사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유롭고 노련한 매너. 나는 솔로 21기 출연자들 중 1995년생 순자는 처음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는 별로라고 했지만 남자 출연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84년생 남자 영철과 식사를 하면서 그의 여유롭고 노련한 면에 푹 빠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 나이 어린 여자일수록 나이 든 남자가 여유롭게 리드하면서 배려를 해주면 쉽게 빠져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래 남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능숙함과 노련한 매너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남자는 다방면으로 경험치가 높다. 보니 여자를 다루는 매너도 좋고 사회성도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한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센스도 정말 좋습니다. 여자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서 이러는지 잘 알고 어떻게 달래줘야 화가 쉽게 풀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여자의 투정도 잘 받아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여자하지 못하는 부분도 척척 해결하는 모습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동배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남자는 여자와 정신 연령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해본 여자는 그 다음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남자의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모습은 여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하고 리드하는 모습은 자신감 있어 보여서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람들은 정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은 남자보다는 편해 보이는 스니커즈를 신고 니트의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더 경제적 능력이 좋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었는데요. 긴장한 모습 하나 없이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왜? 마크 주커버하고도 공식 석상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스티브 잡스도 늘 검정 티셔츠와 운동화 청바지를 입고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빨간 운동화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남이 시선에 개의치 않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는 남자의 매력을 훨씬 높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번째,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아무리 좋아 죽는 커플이라도 이것이 부족하면 이별 확률이 64%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오래도록 행복한 연인이나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 남자와의 나의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남자에게 배울 점과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내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모습에 여자들은 푹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능숙하고 노련한 스킨십. 2번째, 중후하고 세련된 외모. 3번째, 실속이 있다. 4번째, 여유롭고 노련한 매너. 5번째,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랑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 완벽에 가까운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되기란 쉽지 않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항상 애정이 넘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방법 1. 훌륭한 동반자 되기. 1. 당신의 욕구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가 더 자주 성관계를 원한다면 이에 마음을 열도록 하자. 그가 친구나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원할 때 구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이 존중하면 그는 더욱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다.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의 욕구를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남편이 더 자주 성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것에 끌리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하지만 그가 원한다고 해서 당신이 불편한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남편이 당신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두 사람 모두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남편이 남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배려하고 당신 또한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그가 취미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배려한다. 자신만의 활동을 하며 성장할 것이고 이는 부부관계에도 유익하다. A.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자. 진정한 친밀감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워나간다. 더불어 부부관계의 취약점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함께 지내온 시간과 기억 그리고 둘만의 농담을 즐긴다.
남편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기사를 보내주거나 그저 말없이 다정하게 곁에 앉아 있는 것도 좋다. 결혼 생활이 진정한 우정으로 결속되면 침묵 속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의미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해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남편이다. 남편에게 있어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 남편의 친한 친구나 친척이 아닌 당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그가 웃거나 울고 싶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어야 한다. 3. 공유할 수 있는 꿈을 만든다. 함께 공유하는 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꿈이 은퇴하고 기후가 따뜻한 곳에서 사는 것, 또는 결혼 20주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꿈을 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만일 두 사람의 꿈에 공통 분모가 없다면 두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틈이 생기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당신만의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서로의 꿈이 완전히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사람이 공유한 꿈이 이상적이더라도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4.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 당신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남편이 당장 내일 당신 옆에 없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만날 친구, 참가할 취미생활 모임 또는 할 줄 아는 운동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남편은 항상 다 채울 수 없는 그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이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면 부부관계에 더 많은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당신의 흥미, 경험, 통찰력을 끌어내는 경우에 훨씬 더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이 스스로를 아내의 삶의 유일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구속감을 느낄 것이다. 부부관계 이전에 의미 있는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를 꾸준히 추구한다. 전부 해낼 수 없더라도 당신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일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5.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부가 함께 날마다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한다.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결혼 생활의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만일 둘 중 한 사람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방이 그 이유를 모른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남편이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그가 피곤해하거나 말이 없다고 투정하는 대신에 스트레스 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편에게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면 그가 집안일을 하고 당신을 거들어줄 것이다. 방법이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1. 당신의 감정과 욕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남편은 투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요청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직접 말해야 한다. 넌지시 암시하거나 남편이 알아차릴 거라고 여긴다면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기분을 표현할 때 긍정적인 어조로 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남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나 메시지 보내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남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둔 대화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일 저녁 6시 30분이 되도록 당신이 집에 오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의 말 경청하기.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이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이 경제 사정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지요.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말을 끝내도록 기다리자. 그가 말을 마치면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생활비를 줄일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 A.
논쟁거리를 선택한다. 어떤 문제들은 논쟁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항상 따진다면 큰 문제가 나타날 때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비판은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릇이 깨끗하고 깨지지 않은 이상 세척기에 그릇을 넣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도록 하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작은 일 때문에 속 태우지 않는 것이 좋다.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남편을 비난하는 일을 삼간다. 감정이 격하면 대화가 말다툼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이성적이 되도록 노력하자. 당신이 남편을 사사건건 비난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신경을 끌 것이다. 남편이 잘못한 일에 대한 말다툼보다 그가 잘한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칭찬을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말을 더 잘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길 것이다. 3. 남편과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 이해심을 가지도록 하자. 올바른 방법으로 논쟁해야 한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남편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좋은 아내가 되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부도 동일한 윤리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두 사람 모두 의견의 차이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적절한 시간에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당신의 문제를 아무 때나 꺼내지 않아야 한다. 저녁 식사 전 남편이 청구서를 처리할 때 또는 차를 수리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몰입하고 있을 때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말다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 말다툼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 4.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남편에게 직접 말한다. 당신이 남편과 먼저 대화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친구나 가족에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불충실한 행동이다. 결혼했다면 친정이나 사교 모임이 아닌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친구나 가족에게 남편에 대한 불평을 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부관계를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친구와 가족은 자신들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신의 부부관계를 잘 모를 뿐더러 무심코 좋지 않은 충고를 할 수도 있다. 1.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다. 충족되지 않는 기대는 모두를 실망시킨다. 만일 당신의 기대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이라면 채워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넉넉한 재정 상황이나 매 끼니 때마다 가정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 욕구가 채워지도록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 완벽한 부부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모든 순간 남편과 잘 지내고 100% 행복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재정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두 사람이 5년이나 10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더 많이 바라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A.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당신을 위해서 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 당신이 남편에게 여유를 준다면 남편은 당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성장하고 있는 한 인격체이므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해주자. 그러면 당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되돌려줄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남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언제나 당신과 동일할 수 없고 그건 좋은 일이다. 당신과 똑같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남편에게 집 청소를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야외 활동을 싫어하는데 하이킹을 함께 즐기도록 강요하는 일은 다르다. 서로의 차이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남편이 똑같이 좋아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실직에서 부모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겪게 될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디거나 갑자기 부유해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그 변화들을 극복할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든지 당신과 남편은 적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함께 대처하면 훨씬 잘 극복할 것이다. 애정 생활의 변화에 대처한다. 두 사람이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신혼 때처럼 매일 밤 사랑을 나누거나 하루에 20번씩 입맞춤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자. 처음 결혼했을 때만큼 원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체의 변화에 적응한다.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더라도 50세의 모습은 25세 때처럼 날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4. 자녀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부부관계는 자녀가 생기면 확실히 그에 따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쏟던 시간을 이제는 자녀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이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 변화에 적응하려면 각자 돌아가며 순서를 맞는 것보다 가능한 한 두 사람이 함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활동들을 찾아 당신과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건강하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하자. 남편과 하나의 공동체처럼 행동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를 통제해야 할 때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거나 서로 대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5. 서로의 실수를 이해한다. 당신이 아내로서 인정받기 원한다면 남편의 실수를 이해하고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를 했을 때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오랫동안 불만을 쌓아두면 남편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같은 일로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며 과거에 대한 원망을 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자신의 실수 또한 용납한다. 당신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하자.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법사 애정 생활을 위한 시간 내기. 1. 둘만의 저녁 시간을 만든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녀가 몇 명인지에 상관없이 저녁에 남편과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2주에 한 번 또는 가능한 한 자주 시간을 내도록 한다. 다소 진부할 수도 있지만 옷을 차려입고 근사하고 특별한 곳에 함께 가면 집에서 벗어나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고 애정생활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둘만의 저녁 시간이 반드시 로맨틱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함께 볼링이나 미니 골프를 치고 아니면 밤에 조깅을 하러 가는 것도 가능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든지 하자. A. 일정의 성생활을 포함시킨다.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시작해야 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성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친밀함과 사랑이 빈번하지 않다면 불만스럽고 기분이 나빠지며 결국에는 거절감 심지어 분노로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성관계는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친밀감과 신체적인 긴장감 해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신체적인 친밀감의 빈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서로 다르다. 남편과 함께 적절한 타협점을 찾도록 하자.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책임감을 느끼는 부부가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 3. 열정적으로 입맞춤한다. 강력한 프렌치 키스보다 입술을 잠시 포개는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다. 남편과 매일 아침과 밤에 적어도 6초 동안 입맞춤하는 습관을 만들자. 그 이상의 친밀감을 가질 시간이 없더라도 말이다. 남편이 당신과 하는 입맞춤을 아이들에게 하는 입맞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맞춤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사랑을 속삭이며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 곧바로 성관계를 갖지 않도록 한다. 입맞춤은 사랑을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며 훌륭한 전이다. 4. 침실이 성관계를 위한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노트북, 일과 관련된 물건들을 두지 않도록 하자. 침실은 수면과 성관계만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장난감, 저녁 뉴스 또는 일거리를 침실로 가져온다면 침실을 중요하고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집에서 수면과 성관계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면 당신의 애정 생활을 보다 특별하게 만들고 활력을 북돋을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침실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운다. 이 일이 부부의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